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엠비골드 김산탑입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항상 저도 이제 김용환 매니저의 저희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산타 분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복도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창피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온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자신 있게 현관문 앞에서 숨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은 조금 자신감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도 종목들은 자신감 있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편입했었던 종목들, 시장에서 상당히 핫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도 시장에서 저처럼 핫할 종목을 오늘 가지고 와봤으니까 많이들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리뷰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는 우선 텔레칩스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사실 이제 이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 중에서 어제 가온칩스가 먼저 출발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제 텔레칩스나 또는 뭐 AD 테크놀로지, 뭐 넥스트칩,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좀 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오늘 또 지난밤에 미국장의 그 반도체 종목들 마이크론 호실적과 또 주가 급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애플 AI 기술을 뭐 개발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된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관심을 많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선 1차 목표가 도달을 해가지고 이 누적 수익으로 지금 저도 뭐 130 몇 %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1등하고 그렇다고 뭐 다른 매니저분들하고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중요한 거는 물론 등수도 중요하겠지만 제 투자 스타일 그 원칙 이런 것들은 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 마음속에서는 한 번만 좀 삐뚤어져도 될 것 같다. 막 이런 유혹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선 최대한 좀 지킬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텔레칩스는 더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수익은 좀 챙겨두시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 이 연휴 끝나고 나서의 흐름을 바라보면 좋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리뷰할 종목인데요. 자, 뭐가 있을까요? 현대 오토에버. 네, 현대 오토에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목표가 어제 도달을 했었고 2차 목표가가 2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정도만 더 올라가면은 요게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아마도 다시 또 등수는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SDV 관련된 종목들 또는 제가 CS 2024에서 우리가 부각받을 수 있는 키워드와 연관성이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이끌 만한 이런 시장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지금 선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별 이슈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키워드에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최근 이틀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는 덜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점차 확대되면서 상승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목표가 가져가는 전략 이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도 20% 이상 뭐 짧은 기간 동안에 한 20% 이상 수익권에 들어왔고요. 자, 그래서 뭐 리뷰는 우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편입할 종목은 좀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최근에 한번 편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현재가는 16,670원이고요. 종목명은 이노 시뮬레이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노 시뮬레이션은 제가 지난달이었나요? 편입을 했다가 이제 포트가 꽉 차가지고 뺐는데 그리고 날아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다시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만한 위치 또는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노 시뮬레이션은 말 그대로 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보면 그 대신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산타 모자 쓰다 보니까 온통 정신이 다 그쪽에 지금 팔려가지고 조금 오늘은 약간은 조금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오늘만은 좀 양해 말씀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XR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뭐 이 스마일 모빌리티라고 할 수 있는 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뭐 UAM, 뭐 드론 이런 쪽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겁니다. XR 기반, 이 가상 현실 기반으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지금 옆에서 사진을 찍고 있어가지고 또 이 웃음이 터졌네요. 자, 근데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XR 시뮬레이터라는 건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들 있잖아요.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들을 보통 안정성하고 신뢰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뢰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려면은 지금 6억 킬로미터를 주행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6억 킬로미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이번 생에는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XR 기술을 기반으로 이 안정성과 신뢰성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독보적인 또 기업 중에 하나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국내 최초로 XR 시뮬레이터 개발을 했었고, 고객사로 이제 현대차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같은 이 대기업을 또 레퍼런스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또 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또 이런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가지고 또 관련해서 그 토탈 솔루션을 또 제공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강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이제는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 그리고 XR 쪽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 출시가 만약에 된다면은 관련해서 이제 XR 쪽 관련된 이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그래도 좀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료 보고요.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최근에 매매했었던 생쇼 종목들입니다. 보면은 이게 좀 크게 빠진 게 없어요. 딱 한 종목 제가 SNS 때 말고는 다 빠진 게 없고, 요 우측에 보시면 최고가 수익률도 보시면 어버반도체 74%까지 갔었고, 지금도 제가 11시 전에 캡처했던 내용들인데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보다 하락한 종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가 생쇼에 있는 포트 종목들은 대부분 좀 빨간 종목들이 많다. 그리고 그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 컨택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 이상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요것도 체결되면은 또 수익은 쌓아둘 게 많다. 그러니까 저의 지금 제일 유리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포트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많다. 이게 제 유리한 지금 점이지 않을까. 대신 탄력성이 좀 붙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이 화면 그냥 이거 하나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미지를 하나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XR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뭐 이렇게 길에다가 테스트할 필요가 없이 어느 정도의 이런 XR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안정성과 신뢰성을 이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좀 메꿀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 기업의 제일 큰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고 이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또 테슬라 그 FSD 관련된 부분들, 뭐 도조 컴퓨터 이야기 나오면은 결국엔 다시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이 레벨 3 쪽 이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지연이 됐지만, 오히려 또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에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XR 관련주로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신선한 부분들이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올해 말고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1월 초에 CES가 열리죠. 거기에서도 가장 큰 화두가 이제 XR 뭐 AR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염두를 해두고 이 종목을 좀 편입을 시키신 건지, 그러니까 미리 좀 선점한 어떤 관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신 건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CES가 끝나고 난다고 한다면 이런 관련된 또 이슈들로 살짝 좀 뒤로 밀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모멘텀 플레이 같은 경우에 일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CES 쪽에 집중한 건 아니고요. 뭐 내년에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한 2월 정도 되면 출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자, 그리고 이제 CES 2024던 아무튼 그 테슬라가 이 도조 컴퓨터 이야기가 다시 또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도조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결국 그 자율주행차, 그 FSD 쪽 관련된 이슈가 부각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율주행 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편입했던 종목,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CS 2024에서의 PBV 관련된 그 관련된 수혜주로서 좀 접근을 했다면은,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약간 CS 2024보다는 그 이후의 흐름들도 좀 같이 한번 부각받을 수 있는 관점에서 좀 편입을 했다. 그리고 주가가 우선은 바닥 구간에서 고개를 살짝 들고 있다. 이 정도라서 좀 부담이 없이 좀 트레이딩할 수 있는 종목이라서 편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요. 1차 목표가 18,2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말씀을 드릴게요.